헤어진 전 남친을 아직 잊지 못한 한 분이 남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공유하던 넷플릭스 계정을 그냥 두길래 귀찮은 건가 싶었고,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마주쳤는데 냉소적으로 반응하길래 아직 날 원망하는구나 생각했고, SNS에 놀러 다니는 사진들이 올라오길래 우리가 만난 시간을 잘 잊고 살아가는구나 싶었다고요. 이 세 가지 신호를 전부 놓쳤고 그 인연은 영영 끝나버렸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 미련이 남아서 한 행동들이었다는 걸요. 실제로 이별 후 상대의 미련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챘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자가 하는 행동들이 미련인지 습관인지 의미가 있는 건지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 오늘은 그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런 신호가 보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 솔직한 생각도 함께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위브님, 남자들은 헤어지고 미련이 남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밤늦게 문자를 보낸다거나 생전 안 하던 프로필 뮤직을 설정한다거나 나랑 추억이 있는 사진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기도 하고요. 차단을 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사실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다 보니까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비교적 예상하기도 쉽고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티나는 신호들은 감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거 말고 집중해서 봐야 할 건 이게 무슨 심리지? 싶은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신호들이에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별 후 정리가 늦어지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후 처리가 늦어진다고 하죠. 예를 들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이 계정 공유하던 걸 끊지 않는다거나 우리 집에 남겨뒀던 짐을 계속 안 가져간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거는 당신이랑 완전히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이거든요. 현실에선 헤어졌어도 어느 한 구석에나마 연결고리를 남겨두고 싶기 때문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아직은 당신을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나 남겨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진짜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귀찮아서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회피형인 경우엔 이걸로는 설명이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별 상황이나 평소 서로의 관계를 잘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경우가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미루고 있다면 의미는 더욱 확실해지죠. 두 번째는 바로 잘 지내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운동이나 공부 인증샷 같은 걸 매일 올리거나 이성이 포함된 술자리 사진을 의도적으로 노출한다거나 여행 다니면서 너무나 밝은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랑 헤어진 건 네 손해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좀 더 매력적이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심리예요. 만약 상대가 헤어질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면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욕구의 표현인 거죠. 이런 심리는 보통 당신의 후회나 반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이유는 자꾸 떠오르는 당신을 다른 걸로 덮으려는 심리예요. 일부러 더 바쁘게, 더 화려하게 지내면서 당신 생각이 안 떠오르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참고 영상 헤어진 남자가 잘 사는 척 하는 이유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원래 나랑 만날 때부터 저랬어요. 원래 스트레스 풀 때 저러던데요? 이러면 얘기가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저런 행동을 보여주거나 원래 그랬더라도 평소보다 저런 행동들이 더 많이 보인다면 미련이 남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거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 살기에 바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행동들로는 원망이나 화, 눈물 같은 게 있고요. 차단을 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마주쳤거나 연락이 닿았을 때 차분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확 올라와서 네가 다 망쳤어 같은 말로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또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괜찮냐? 다 잊었어? 라는 식으로 물어봤을 때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반응은 겉으로 보면 부정적인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방향이 아직 여러분에게 향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상대방이 아직도 당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원망이나 화가 보이는 경우엔 가망이 아예 없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반응도 없는, 평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무관심 상태가 가망이 없는 거죠.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차단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한 건지, 아니면 너무 보고 싶어서 한 건지,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이건 이별 상황이나 이유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에 보이시는 영상, 제외하기 쉬운 차단 심리, 어려운 차단 심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대에게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이나 많은 제외 컨텐츠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제외를 하고 싶다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라. 무조건 참고 기다려라. 뭐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련 신호가 보인다는 게 재회의 필요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 조건까지 만족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연락한 다음 더 설득하려고 하거나 매달리는 건 분명히 위험한 선택인 건 맞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재회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상대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무조건 기다리는 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게 항상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다림은요, 분명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마스터키는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엔 더더욱 그래요. 이 재회라는 건 차였든 찼든 어쨌든 결국 한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서로 마음이 남아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너무 이상적인 상황만을 기다리다가 아무도 먼저 연락 안 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러고 나서 안 될 인연이었나 보다. 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시기도 하던데 이게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제 기준에선 시도조차 안 해보고 인연을 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상대한테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연락을 먼저 해보는 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먼저 연락 오겠지 하는 상황만 기다리다가 진짜 아무도 안 움직여버리면 가능성이란 것도 결국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단,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연락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하는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아무렇게나 하는 연락은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하거든요. 연락을 해보고 싶다면 하기 전에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이 붙잡으면 상대가 돌아올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서로 간에 이별의 원인이 없어졌나요? 혹은 대안이 있나요? 만약 원인도 그대로고 대안도 없다면 당신에게 그걸 뛰어넘을 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상대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시기는요, 이 질문에 스스로 yes라는 답을 내릴 수 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락의 내용도 당연히 무작정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면서 매달리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재회할 때 진짜 나의 진심을 전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진심의 진짜 힘은요, 상대방이 바라는 게 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변화나 의지를 보여줄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이게 빠져있다면 그냥 감정적인 매달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해야 할 말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 즉 상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제안의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오늘은 헤어진 후에 남자가 미련이 남았을 때 보이는 신호들과 그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한데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쉽게 소중한 인연을 놓치는 걸 보면서 꼭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까일까봐 무섭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연락할 때 진짜 수백 번은 고민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시도조차 안 해보고 끝이 나버렸을 때 안 될 인연이었나 보다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후회하자. 만약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같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소중한 인연 놓치는 일 없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인드위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